안녕하세요. 인생말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고통은 지나간다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뻔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은 다음 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듣고 뻔하지 않은 말고의 힘을 깨닫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56세 명예퇴직 통보를 받던 날. 김 부장님을 만난 건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28년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 권고를 받고 나오신 길이었죠. 집사람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애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 집 대출금은 또 어떻게 하고. 그분은 카페에서 커피를 앞에 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그분에게 힘내세요라는 말은 너무 공허하게 들리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달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지금은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회사에서 28년간 눈치 보며 산 게 이제는 후회돼요. 여기서는 눈치 볼 일이 없거든요라며 웃으셨습니다. 물론 처음 1년은 정말 지옥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오픈 준비하고 밤 11시까지 일하는 게 힘들었다고요. 하지만 손님들이 사장님 치킨 맛있어요 라고 할 때의 그 기분은 회사에서 28년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 빈둥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치매. 올해 59세인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막내딸마저 결혼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30년간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고 밤늦게 들어오는 가족들 챙기는 게 전부였는데 갑자기 텅 빈 집에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처음엔 공허함이 너무 컸어요. 뭘 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며 모든 걸 박 여사님에게 맡겼죠. 남편을 비롯해 모든 게 원망스러웠어요. 나는 도대체 언제쯤 쉼을 누릴 수 있는 건지. 하지만 요양원에서 시어머니를 돌보며 만난 다른 보호자분들과 대화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셔도 제가 손을 잡아드리면 편안해 하시는 걸 보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머님을 위해 내 시간의 일부를 내어드리는 것이 의미 있고 또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 지금 박 여사님은 치매 가족 모임의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혼자 끙끙 앓을 때는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았는데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위로도 받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세 번째 이야기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실명위기. 62세 이 사장님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5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출혈이 와서 실명위기를 겪으셨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몇 개월 후면 앞이 안 보일 수도 있다고.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장사도 못하고 가족들한테 짐만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갔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늘려갔죠. 지금은 시력도 많이 회복되었고 당뇨 수치도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그때 깨달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도 일어난다는 걸. 네 번째 이야기 아들의 사업 실패와 빚더미. 올해 61세인 최 여사님은 3년 전 아들 사업이 망하면서 연대보증으로 집까지 날릴 뻔했습니다. 애가 IMF 때 직장을 잃고 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연대보증 좀 서달라고 하더라고요. 내 자식인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그런데 그게 독이 된 거죠. 하루아침에 3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잃고
전세로 살던 집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아파트 옥상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뛰어내릴까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최 여사님은 월세 원룸으로 이사해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아주머니 반찬 맛있어요라고 할 때마다 힘이 났어요. 제 삶의 이유가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지금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전보다 가난해졌지만 예전보다 행복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그것이 수입으로 이어져서 보람되고 이제는 희망도 생기는 것 같아요. 5번째 이야기,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58세 정 여사님은 2년 전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었습니다. 건강하던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결혼 32년 동안 남편 없는 날은 하루도 없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정말 숨 쉬는 것도 힘들었어요. 밥을 해도 누굴 위해 하는 건지, 아침에 일어나도 뭘 하며 살아야 하는 건지. 장례를 치르고 난 후 6개월간은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놀러 오라고 해도 여행 가자고 해도 다 귀찮았어요. 그냥 남편 사진만 보고 있었죠. 전환점은 뜻밖의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아서 돌봐달라는 이웃의 부탁이었어요. 처음에는 나도 힘든데 고양이까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돌보기 시작하니까 하루하루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동네 유기동물 보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동물을 무서워해서 키우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이 아이들이 제 가족이에요. 남편이 하늘에서 이런 인연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처음에는 모두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는 빈 공간이 남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김 부장님은 28년간 몰랐던 자신의 장사 수완을 발견했고 박 여사님은 남을 돌보는 일에서 보람을 찾았습니다. 이 사장님은 자신의 의지력을 확인했고 최 여사님은 요리하는 즐거움과 경제활동의 보람을 느꼈어요. 정 여사님은 생명을 사랑하는 새로운 자신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견디고 있는 여러분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 문제로 또는 깊은 외로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은 정말 아프고 정말 힘들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런 감정을 회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동시에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많은 분들이 고통은 정말 지나간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고통을 견뎌낸 후에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깊이 있고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을 한번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지금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견뎌낼 수 있다. 고통의 터널은 길어 보이지만 반드시 출구가 있다라고요. 다음에도 힘이 되는 인생 말꽃으로 함께 하겠습니다.